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것들 중에 계속 마지막까지 모의 지원 보면서 여기 좀 빠질 것 같은데, 여기 좀 터질 것 같은데, 이런저런 지금 모의 지원 패턴 보면서 지원 그 대학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이 대학들 중 하나는 분명히 지원 미달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대학인지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는데요. 아무래도 수험생들의 눈치 작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특정 대학으로 몰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좀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영향 때문에 이 지방권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갑자기 변화시켰습니다. 우석대 보실게요. 우석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전형 없었거든요. 갑자기 피트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피트만 80% 보는 전형을 갑자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트 고득점자 그냥 데려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원래 1단계 선발 배수가 4배수였거든요. 5배수로 늘렸습니다. 우리 대학에 많이 좀 지원해주세요 라는 어떤 명시적인 목소리죠. 계명대 같은 경우도 피트 반영 비율을 증가했고요. 서류 평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목포대도 피트 최저 학력 기준을 신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정석 요소가 조금 안 좋고 내가 피트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지방권 대학을 막 썼을 텐데, 이번에는 전북대와 제주대의 어떤 신설 약대들로 인해서 고득점자들의 지원 패턴이 굉장히 많이 변동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원 패턴 여러 가지 지금 수립해놓고 모의 지원 계속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앞에서 이러한 영향들이 현재 모의 지원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부터는 실제 풀서비스 상에서 점수대별로 모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들을 확인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의 지원을 해보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은 뭐예요? 네, 피트 점수 기반으로 일단 모의 지원을 보통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려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약대 나 피트 280이라고 무조건 서울대 쓰진 않잖아요. 뭘 생각하죠? 나의 나이와 전적대를 생각을 보통 하면서 모의 지원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 표준점수 10점 단위로 모의 지원 패턴을 확인을 할 텐데,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23세 이하이면서 중경외시 출신대 이상인 수험생들의 모의 지원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의 모의 지원 패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정석 요소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이가 어리고 출신대 서울 상위권 수험생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득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네요. 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일단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경향이 있는데 가군의 성균관대 우선 선발 목표로 모의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석 요소가 좋은 수험생들 같은 경우 내가 피트가 높으면은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정량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성균관대를 보통 많이 지원하고요. 또 하나의 어떤 한양대도 많이 좀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득점일수록 가군의 성균관대를 모의 지원하고 그 다음은 내가 쓰고 싶은 대학 쓴다 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0점대까지 보니까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중앙대에 가군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성대 그 서류가 좋다라고 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 뭐죠? 중앙대, 서울대 조합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앙대, 서울대를 만약에 내가 둘 다 붙었어요. 그러면 보통은 서울대로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중앙대, 가군 중앙대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 정말 많이 돌게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앙대, 가군 추가 합격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전체 한 바퀴 돌았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명 정도는 추가 합격이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군의 중앙대를 쓰고 나군의 서울대를 쓰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고, 아니더라도 중앙대, 연세대, 또 중앙대, 이화여대 같이 가군, 중앙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점수 때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대학들 중에 하나인 차의과학대와 덕성여대 조합이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번 찍으세요. 자, 차의과학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1단계에서 피트 미반영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트가 조금 낮다 싶은 수험생들은 가군의 차대 많이 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220점대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피트 저득점 수험생들이 많이 일단 지원을 하는 패턴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잡아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자, 제가 아까 앞에서 여대의 평가 기조가 바뀌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 1, 2순위 안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화여대 조합이. 근데 이상하게 3순위로 지금 흩어졌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대를 쓸 수험생들이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대 쓸지 말지. 아직까지는 쓰면 안 될 것 같아.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 지원자가 현재는요, 그 아래 점수 구간이 240점대 숙명여대, 그 220점대 덕성여대로 계속해서 지금 분산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화여대에 관한 어떤 이슈가 크게 있는 것 같고, 일괄 선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자꾸자꾸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일단 조심스럽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23세 이하 중경외시 이 이상을 봤다고 하면 지금부터는요, 24세 이상의 건동호 홍숙보다 약간 아래 수준의 출신대인 수험생들의 지원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수험생들 같은 경우 280점 이상 수험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웃으시나요? 근데 좀 어쩔 수 없어요. 저 정말 이렇더라고요. 미안합니다. 260에서 280점대 지원 패턴 살펴보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요 점수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정량대 최초 합격 구간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한화동이라는 라인 있죠? 한양대, 아주대, 동국대. 이제 수도권에서 정량을 많이 보는 대학들. 나는 피트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대학이라도 마지막으로 내 희망을 걸어보겠다 싶어서 한양대, 동국대, 한양대 조합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에 만약에 이제 이 점수대 구간 수험생들이 지원을 할 경우에는 면접에 대한 변별이 크게 없이 무조건 이제 최초 합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70점대들은 뭐 한양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 쓰시면 크게 무리 없이 면접에 영향 없이 최초 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대학이 원광대죠. 원광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이런 대학들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혼란 구간이죠. 240에서 260점대 수험생들. 보통은 이 점수대 수험생들이 이렇게 오시면 1단계 합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종 합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1단계 합격은 가능하지만 면접에 따라서 최종 합이 좀 결정되는 수험생들이에요. 그래서 면접을 좀 잘 보셔야 하는 구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모의점 보시면은 이 점수대들은 이 1, 2, 3순위의 순서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거, 전라권 조합이라든지 뭐 경상권 조합이라든지 여러 개 조합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이 점수대 구간에서는 정말 초접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0과 240점대 그 표점으로도 좀 애매한 수험생들이죠. 자, 이 대학들 특징 뭔지 아시나요? 인재 36? 네, 서류에 대한 변별이 조금 높은 대학들입니다. 특히 이제 인재랑 36대는요, 그 서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요. 이 서류대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나 전적대가 아니라 정말 자기소개서 아니면 요 수험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러 가지 어떤 서류적인 요소들을 보는 대학이기 때문에 요 점수대 수험생들이 서류를 엄청 많이 준비해서 나는 피트가 낮지만 서류로 이거를 만회해보겠다 싶어서 인재랑 369대에 정말 많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구간입니다. 제가 행복해요 구간이다 라고 네,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를 한다? 약간 이런 말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대 덕대 조합들도 있고요. 이제 신설약대들 있죠. 제주 전북대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이 막 몰리고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내 원서를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한번 제주 전북에 투자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제주 전북대는 아마 커트라인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모의 지원 현황 보고 왔더니 제주대가 한 250점대까지 올라왔어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처음에는 좀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조금씩은 커트라인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건 좋으나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는 대학에 좀 원서 접수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지원 패턴까지 살펴봤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단계 합격을 위한 커트라인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자,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그 풀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것 중 하나인데 핫불자 리포트예요. 근데 핫불자 리포트에 종합점수 피트 공인영어 GPA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마지막 구간의 네모 최저점이 없습니다. 그쵸? 자, 지금부터는요, 모든 35개, 작년 기준이니까 35개 약대 기준으로 요소별로 1단계 합격을 위한 최저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각 요소별로의 최저점이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공인영어가 막 600점 있어요. 600점으로 합격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따가. 근데 그럼 600점 무조건 합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죠. 왜냐면 대학에서는 이 종합점수라는 거 기준으로 수험생을 선발합니다. 여러분들 종합점수가 뭐죠? 피트, 공인영어, GPA 합산한 게 종합점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 점수가 너무 낮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피트 점수가 고득점이면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점수가 너무 낮다라고 해서 나 저 점수니까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1단계 합격이 아닌 최종 합격까지는 커트라인이 훨씬 올라간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두셔야 돼요. 이런 점수 보시고 학원 배치 상담 받으러 가셔서 설명회에서 이 점수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된다라고 하시나요? 라고 이제 화를 막 내신대요. 그렇게 설명회 직원분들한테.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학원분들께 많이 욕을 먹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없는 점수를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실제 점수를 알려드리되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요, 2가지 기준으로 대학별로 커트라인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종합컷 대학이다. 즉, 피트, 공인영어, GPA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발하는 대학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대학들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지방권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피트에 대한 반영 비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피트가 높으면 다른 요소들 충분히 커버 가능한 대학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학들 각각의 커트라인, 1단계 합격을 위한 요소별 커트라인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로요, 1단계 합격을 하기 위해서 피트 최저점 몇 점이었는지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위에 줄이 표준 점수고요. 아래 줄이 100분위 반영 대학입니다. 그리고 원광대 같은 경우는 앞에 별표가 쳐져 있죠. 자, 요 별표 쳐져 있는 대학들은 일괄 선발로 이제 최초 합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가 아니라 최초 합.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특징적인 내용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표준 점수 작년 보니까 일단 230에서 240점대 수준에서 1단계 합격 컷이 결정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100분위 대학 같은 경우는 300점대 초반에서 합격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징적인 대학 위주로 같이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먼저 동국대입니다. 자, 동국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 표준 점수가 약간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20점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동국대는 일단 피트 점수가 높은 수서들은 수험생을 쭉 뽑다가 갑자기 그 1단계 합격의 0.9배수부터 서류에 대한 요소로 수험생들을 막 뽑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정 다른 대학의 230, 40점대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220점대까지 커트라인이 좀 낮아진다는 걸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향들이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이어져 있는 몇 년에 걸쳐져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서류에 대한 요소들을 약간씩은 반영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대학이 이 대학들이에요. 강원, 경상, 경성대였습니다. 자, 이 대학들 커트라인 확인해 보니까 좀 피트에 대한 커트라인이 좀 높았어요. 왜냐? 피트 반영 비율 자체가 이 대학들이 좀 높고요. 변별력 자체가 좀 높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이 300점 초반인데 비해서 강원, 경상, 경성은 조금 더 피트에 대한 커트라인이 높았다. 그리고 최초 합을 위해서는 350점대까지 점수가 좀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특이한 대학 중 또 하나죠. 영남대와 우석대의 특징도 있었는데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내가 100분위 점수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수험생들은 100분위 대학 조합으로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방금 말씀드린 강원, 경상, 경성대를 보통 정말 많이 선호를 해요. 근데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다 나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군에 쓸 대학이 없는 거죠. 어디를 가지? 라고 하다가 영남대와 우석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트 고득점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가군에 안정 지원하게 되면서 영남대와 우석대 같은 경우 가군에 대한 커트라인이 조금은 더 높게 설정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나군 같은 경우는요, 점수가 좀 낮죠. 이제 어디도 오도 가도 못하는 수험생들이 그냥 한번 지르는 마음으로 영남대와 우석대에 쓰기 때문에 나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공인영어 최저점입니다. 자, 공인영어는 뭐 큰 특징은 없어요. 한 700 후반, 800 초반 정도 형성이 되는데 좀 눈에 띄게 낮은 대학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0점대 대학들이 있네요. 보니까 자, 강원, 경상, 경성대였습니다. 자, 이 대학들 특징, 제가 앞에서 아까 이 대학들이 PT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인영어에 대한 커트라인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트 고득점으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들은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특징적인 대학들 중에 동덕, 충북, 순천대가 있었는데 자, 이 대학들은 좀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동덕여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여대 특성 중에 하나가 피트 점수 좀 낮다고 하더라도 GPA나 영어에 대한 관리 굉장히 좀 철저히 하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대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가 상당히 좀 높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충북대 혹시 계산식 보셨나요? 충북대 계산식 보시면은 영어에 대한 만점 기준 점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 점수를
높게 받으면 받을수록 종합점수에서 유리한 그런 대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충북대에 지원한 수험생들의 영어 점수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천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목순인계 라인 중에 순인계가 영어에 대한 변별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순천대, 인제대, 계명대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영어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그 중에서도 순천대는 전통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통적으로 맨날 900점이 넘었습니다. 1단계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순천대 지원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영어에 대한 준비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합격 컷이 상당히 높게 형성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PA 부분 보겠습니다. GPA 최저점은 이렇게 나타났어요. 한 70 후반에서 80 초반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렇게까지 뭐 크게 유의미한 어떤 수치는 아니었다. 그냥 평이한 정도로 합격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보다 어떤 피트나 공인영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격에 주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두 번째 그룹이죠. 조건부 컷 대학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T에 대한 부분보다는 서류적인 요소, 그 중에서도 정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평가를 열심히 하는 대학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권 대학, 수도권 대학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이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피트보다도 공인영어나 GPA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 대학들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생들의 피트 최저점입니다. 앞선 그룹에 비해서 훨씬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표준점수 기준은 220에서 230점대였고요. 100분위 기준은 200 후반대에서 형성이 됐는데 정말 눈에 띄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대학들이 몇 개가 있어서 가천, 연세, 서울, 중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죠. 피트 최저점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표준점수 아니고 100분입니다. 100분위가 220점대가 1단계 합격을 했어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229.8점 100분인데요. 이 수험생이 최종 합격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근데 서류적으로 좀 훌륭한 수험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PT에 대한 변별을 많이 두지는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PT보다도 어떤 다른 요소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확인이 되었는데요. 오히려 이 대학들은 공인영어나 GP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보실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막 600점대 나왔던 거랑은 좀 다르죠? 800 후반, 800 초반에서 800 후반. 가천대 같은 경우는 900점 초반까지도 합격선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고요. 서울대, 중앙대 기준으로는 탭스입니다. 탭스, 뉴탭스 아니고요. 9탭스입니다. 600점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만약에 뉴탭스로 가면 이보다 약간은 조금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800에서 900 초반 1그룹에 비해서는 약간 높게 합격선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GPA죠. GPA도 상당히 좀 높죠. 1단계 합격 컷입니다. 1단계 80 후반에서 90 초반에 형성이 되었는데요. 최종 합격까지 가면 요 커트라인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고요. 90점 초반까지도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류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부 컷 대학, 서류대, 정성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GPA 꼭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기죠. 아, 정량은 알겠으니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정량뿐만 아니라 실제 이 대학에 붙은 수험생들의 실제 정성 분포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 여기 들어간 수험생들 어떻게 나타났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정성 요소 분포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이와 출신대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이다라는 거 확인이 되었는데요. 보통 나이가 23세, 25세 이하였고요. 출신대 같은 경우는 서울 상위권 이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약간 조건에 조금 빡빡하지 않은 대학이라면 36대와 인제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서류적인 요소로 극복하려는 수험생들이 몰리는 대학이라고 했죠. 자, 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나이와 출신대에 크게 제한은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류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서울권의 대학에 가고 싶다. 특히 36대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가고 싶지만 나이나 출신대가 좀 걸린다. 그리고 피트도 좀 낮다 하는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차내 같은 경우도 1단계 피트 미반영이다 보니까 피트 점수에 자신이 없지만 자기소개서로 충분히 내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차대 지원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나이가 어리고 출신대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슬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그렇다라고 하면 29세 이상 합격한 수험생들은 어디 갔을까?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해요. 저도 약대 가고 싶거든요. 자, 봤더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보통 1단계 기준으로요. 경성대, 계명대, 충북, 우석, 조선, 보통 이제 정량대다라고 얘기하는 대학들이 여기 속했죠. 10명 중에 한 2명꼴로 경성계명은 29세 이상 있었고요. 조선대도 10명 중에 1명꼴로는 29세 이상 있었다. 그러니까 나이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조건을 두지 않는 대학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약간 기분이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나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 출신대도 한번 볼게요.